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빅데이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10년 안에 인류를 바꿀 가장 위대한 기술, 21세기의 원유다, 21세기의 골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시장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초인류 기업들이 앞다퉈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만 보더라도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인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시대가 가고 DT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DT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데이터 시대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전구가 처음에 개발됐을 때 단순히 그게 전구에 불이나 밝힐 줄 알았지 누가 그 전기로 인해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는가. 그것처럼 데이터 또한 마찬가지라고 마인 회장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미래에는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끝이 과연 어딜지 아직 저희 시대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은 빅데이터 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맞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있는 기업도 빅데이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기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많은 기업 중 9개를 선별해서, 그리고 그 9개 기업을 또 어떤 특성에 의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선정한 9개 기업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일즈포스, 오라클,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 스플렁크, C3AI, 이렇게 총 9개로 나눠봤고요. 이 9개를 다시 3개의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봤고,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성별로 기업을 3개씩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그룹에 속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일단은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이라는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서버를 쉽게 관리해주고 보안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접근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종의 분석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저장이라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 세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서로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 거대한 집단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종합 솔루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과 저 밑에 있는 팔란티어가 경쟁한다기보다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기업 간의 경쟁이 앞으로도 심화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일단 이렇게 A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B그룹인데요. B그룹은 세일즈포스, 오라클, 스노우플레이크, 이렇게 제가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 기업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결국 비슷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업과 경쟁보다는 이 세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기업은 고객의 데이터 또는 회사의 기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서 시장의 영업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효율적 판매에 방점이 찍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뒤이어서 설명할 C그룹보다는 저는 분석력은 다소 약하지만 좀 더 확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더 널리 사용되는 기술은 이 B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시가총액과 매출, 직원 수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가 300조로 가장 높고, 뒤이어 오라클이 270조, 스노우플레이크가 100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라클이 가장 높아요. 오라클의 경우 매출액이 46조,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가 24조, 스노우플레이크가 6천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원 수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직원 수는 오라클이 가장 많은 13만 2천 명, 그 다음이 세일즈포스 5만 6천 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2천 명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야후와 그 다음에 인베스팅닷컴을 참고했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각각 기업의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는 점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의 약간 원조격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가장 최근에 상장이 되었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이 혁신적인 점으로 꼽히고,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들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시장에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세 기업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앞으로도 이 시장 안에서의 서로 간의 경쟁력이 점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그룹인데요. C그룹은 제가 팔란티어, 스플렁크, C3AI 이렇게 묶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 기업도 앞서 설명한 B그룹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말 원하는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 회사와는 다른 거는, 아까는 그런 판매를 위한 게 외부에 있다면 이 C그룹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좀 더 최적화된 솔루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 능력을 더 키우는 데 초점, 그러니까 앞에 B그룹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돼 있다면, 이 C그룹의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더욱더 정밀하고 잘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더 범용성이나 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수는 앞에 B그룹보다는 적지만, 여기 이 C그룹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씩 기업을 더 유치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의 계약을 이뤄내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에 대해서 조금의 차별점은, 팔란티어는 정부와 그 다음에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두 업체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특화된 서비스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거에 특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3AI는 특정 산업 분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탄생 배경 자체가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창업이 시작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군에서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과 매출액 그리고 직원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가 55조, 스플렁크가 25조, 그리고 C3AI가 약 5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스플렁크가 가장 좋아요. 스플렁크의 매출액은 약 2조 5천억,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C3AI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비교를 해보자면 스플렁크가 6,500명, 팔란티어가 약 2,400명, 그리고 C3AI가 6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기업 같은 경우도 데이터 분석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회사고요. 앞서 말씀드린 B그룹 같은 경우는 더욱더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는 반면, C그룹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자체 좀 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시장 안에서 이 세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9개의 기업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A그룹은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그룹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빅데이터 활용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그룹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해 기업의 생산 능력 또는 제품 개발에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간단하게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별 기업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하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도 많고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